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손정민 살해사건 15번째. 손정민 사망 원인 4가지 설 검증. 익사, 추락사, A에 의한 피살, B에 의한 피살, 이 4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 이 4가지 설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손정민 사망 원인에 보면은 크게 보면은 2개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설이고 하나는 피살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사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손정민이 어떤 사고 때문에 죽은 거지 범죄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설이고, 피살설은 누구에게인가 피살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고사설에는요 2가지가 있는데 경찰은 익사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익사란 말은 뭐 일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의 한수와 종이TV에서는 추락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손형과 손정민 아버지, 그 다음에 대다수 유튜버들은 손정민이 A에 의해서 피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천과 소수 유튜버들은 손정민이 A가 아니고 B에 의해서 피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누구인지 피살설에서 갈리는 거죠. 손형과 유튜버들은 A가 죽였다고 보고, 최상천과 소수 유튜버들은 B가 죽였다고 보는데, 이 B가 죽였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저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우선 크게 2가지로 나눠가지고 검토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고사와 피살, 이 2가지로 나눠가지고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사고사라고 주장하는 게 둘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선 경찰이 익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익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국가수 보고서에는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죠.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좌열창 2개가 있는데 뒤쪽 왼쪽 머리 쪽에 좌열창 2개가 있는데 이게 한 3.5cm 된다고 그래요. 2개 다. 근데 이걸 이제 경찰은 국가수에서는 직접 사인은 아니다고 설명한 데 비해서 손정민 아버지 손현 씨는 그 안에 두개골이 다 보이더라. 그래서 이건 심각한 상처로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많이 다르죠, 그것도. 그죠? 그리고요, 좌열창 2개가 직접 사인이 아니라고 해서 사망과 관계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국가수가 익사 추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익사로 단정을 못했잖아요. 그건 익사라는 증거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국가수가요, 아주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치사로 해도 이걸 있죠,
폭행치사라 하질 않고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질 않고 예를 들면 과다출혈이다. 또 호흡정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직접 사인을 이렇게 설정해버리면요. 폭행이란 문제가 묻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수가 이번에 너무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수가 검증한 부검 문서를요, 원문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익사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낚시꾼 7명이 새벽 4시 40분에 손정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어떤 남자가, 손정민을 추정도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강으로 걸어 들어가더라. 그 얘기거든요. 이 낚시꾼들은 그 남자를 손정민이라고 추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멀리서 봐서 손정민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경찰은 이 낚시꾼들을 그 증언을 익사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경찰에서 손정민이 익사했던 증거로 10m 지점에 진흙이 묻어있는 양말을 제시했습니다. 여하튼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국가수 익사 추정 보고서, 낚시꾼 목격담, 10m 지점 흙 묻은 양말, 이 세 가지가 익사로 보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주장은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손정민이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4시 40분에 한강에 입수해가지고 사망했다. 근데 경찰 익사설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증거는 완전하게 무시해버립니다. 2시 18분 사진은 누가 봐도 손정민이 중태이거든요. 비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의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회피를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만취해가지고 잠이 든 장면이라고 그냥 당연한 대로 여기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완전하게 무시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1시 38분에서 2시 사이의 동영상, 흰옷 입은 사람이 손정민을 폭행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동영상에 대해서 아예 완전히 외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요, 증거를 무시하고 외면해버렸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경찰이 내세우는 증언은 이건 누가 봐도 가짜다. 그 다음에 경찰이 내세우는 증거는 이건 누가 봐도 가짜 증거다. 그래서 경찰이 익사설의 특징이 뭐냐면 가짜 증언 플러스 가짜 증거를
합해가지고 뭘 만들어냈냐? 익사라는 가짜 사망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검증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선요, 이 익사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익사가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CCTV 카메라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손정민이 2시 18분에 사진이 찍힌 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뻗어있던 손정민이 일어나가지고 이동을 해야 강에 빠지든 어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요, 2시 18분에서 4시 40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손정민이 입수한, 강으로 들어간 그 사이에 손정민이 움직이는 CCTV 영상이 전혀 없습니다. 손정민과 A가 움직이든 손정민 혼자 움직이든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요, 손정민이 사라진 거는 2시 18분에서 3시 38분 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2시 18분 사진에는 손정민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뻗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3시 38분에 찍힌 사진, A가 부모한테 전화하는 사진에서는 손정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2시 18분과 3시 38분 사이에 손정민이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3시 38분과 4시 40분 사이에 그 1시간 동안에 손정민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검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강으로 갔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목격자 증언이 참 대단하죠. 목격자들은 입수자가 시원하다는 듯한 소리를 내며 수영하던 한강에 들어가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입수자가 시원하다는 듯한 소리를 내며 수영하듯이 들어갔대요. 2시 18분에 그 손정민이. 그 다음에요, 이 새벽에 사람이 수영하러 들어가더라도요, 아니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 물에 들어가는 거 보면 20분 이후에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딘가 신고를 하고 구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는 사람의 도저히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7명 증인 중에 상식을 가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이건 완전히 몰상식 증언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물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CCTV가 있다든지 사진이 있다든지 119나 112 신고했는 뭐가 있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5일 탐사 실험대에 방송된 MBC 기자가 목격자의 증언이 가짜라는 걸 아예 몸으로 보여줍니다. 완전히 반증을 하죠. 보세요. 이 돌더미 위를 가는데 한 2걸음 걸었나? 서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아주 걷기 어려운 돌더미입니다.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 다음에 강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MBC에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한 대낮에도 뻘 때문에 제대로 걷기 어려운 사고 추정 지점이라고 그랬는데 사고 추정 지점에 반도 못 들어갔어요. 이 4, 5m 들어갔나? 조금 들어가다 말았어요. 아니 들어가다가 서가지고 들어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손으로 땅을 짚는 거예요. 대낮에도 젊은 기자가 이렇게 기어 들어갔다시피 해야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2시 18분에 손정민이 이런 상태였죠. 그렇죠, 그죠? 이런 상태. 더구나 여기 보면은 붉은 피가 오른쪽 뺨에 응고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거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새벽 4시 40분에 2시 18분이니까 한 2시간 한 20분 후에 시원하다는 듯한 소리를 내며 수영하듯 한강 10m 지점까지 들어갔다.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양말은 아예 사기를 쳐요. 10m 지점, 어떤 10m도 그죠? 여러 군데가 아니고 특정 지점 10m, 10m 특정 지점에 유사한 흙과 유사한 흙이 손정민의 양말에 묻어 있더라는 겁니다. 양말에 이렇게 묻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MBC 기자가 한 4, 5m 들어갔다 나온 기자의 양말이 저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뻘로 막 도배? 뻘로 막 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으면 못 나올 정도로 나오기가 좀 힘든 상태예요. 힘이 없으면 못 나온다는데 손정민은 이런 상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m 지점에 흙만 양말에 묻었다.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10m 지점으로 바로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0m 지점으로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전부 뻘의 연속인데 여기 요 지점 것만 묻었으니까 10m 지점 것만 묻었으니까 그것도 특정 지점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 위 언덕에서 그죠? 전체를 하면 한 12m 되거든. 10m 지점이 12m를 비행해 가지고 떨어지든지 순간 이동해 가지고 떨어지든지 얕은 손정민이 기적을 일으켜야 가능한 겁니다. 이건 뭐 초능력자라도 보통 초능력자가 아니죠. 거기다가 뻘에 빠지면서 뻘 위에 서면서도 뻘에 전혀 빠지지 않고 수중 발레를 하다가 양말 밑바닥만 묻은 겁니다. 진흙이 묻은 겁니다. 거기다가 양말 밑바닥만 지면에 대고 몸은 늪에 빠지지 않고 선체로 사망해야 요런 양말이 나옵니다. 요런 양말이 나옵니다. 이건요, 몇 번의 기적이 연속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 한수와 종이TV는 추락사를 주장하죠. 근거는 XX가 신의 한수한테 영상을 줬어요. 누가 줬는지는 지금으로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동영상을, 이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곳이 어딥니까? 경찰이고 소방청이고 그
그 경찰과 소방청을 관장하는 곳이 행정안전부죠. 그러면은 이 동영상이 선영성 신의 한수한테 넘어갔다는 얘기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승인하에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의 한수에서 누구한테 받았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한테 받았는데? 경찰에서 받은 거 아니다. 행정안전부 승인하에 받은 거 아니다. 우리 경찰 간첩 아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신의 한수에서 단독 입수했다고 엄청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신의 한수가 입수한 단독 동영상, 여기에서 3시 31분 57초에 어떤 검은 물체가 추락을 하는데 그게 손정민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게 손정민인지 아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아니 100%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거기 떨어지는 게 그죠? 손정민의 그 동영상, 손정민 CCTV에 찍힌 손정민 동영상을 보면요. 개미같이 작게 보일 때도 윗도리가 회색으로 나와요. 검은색으로 안 나와요. 그러면 저 떨어지는 검은 물체는 손정민이 아니다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추락하는 검은 물체가 손정민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걸 그 추락의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시 32분 2초에 그러니까 5초 후에 검은 물체가 또 떨어지는데 그거는 또 A라고 단정을 합니다. 물론 검증은 전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A가 그 이튿날 손정민 아버지한테 말한 걸 여기다 연결시켜요. 요렇게 손정민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A가 뒤쫓아 내려가 가지고 손정민을 구조하려다가 실패하고 혼자 올라왔다 고 주장을 합니다. 여하튼 요렇게 단독 영상 요게 제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름 실험을 한다고 하면서 추락 실험을 했어요. 신의 한수에서 했는데 보면요. 요게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 우동균 기자가 떨어진 장면인데 원래 그 흰색 바탕에 남색, 짙은 남색 내지 옅은 검정색 무늬잖아요. 그죠? 무늬니까 이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조명이 조금만 있으면은 저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회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보세요. 바탕이 전부 초록색 바탕으로 나오잖아요. 이 특수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특수 카메라가 뭔지는 전 몰라요. 근데요, 이걸 제가 캡처를 해보니까 단방 캡처가 돼요. 근데 원래 신의 한수가 단독 입수했다는 동영상은요, 아무리 캡처를 해도 캡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CCTV 영상에서는 전부 손정민이 윗도리가 회색으로 나오는데 흰색 내지 회색으로 나오는데
동영상에서는 왜 이 실험에서는 까만색으로 나올까? 그게 카메라의 요술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요, 요 지점을 지나가요. 요 카메라 찍히고 있는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 지나갈 때 처음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요 처음 들어설 때 요 보면은 거의 검은색이에요. 거의 검은색. 근데 이쪽에 나갈 쯤 한참 걸어가지고 나갈 쯤 보니까 그 아주 옅은 회색 정도, 흰색이 가까운 아주 옅은 회색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명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카메라로 찍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옅은 조명을 하여서 찍으면 이런 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카메라로 찍으면. 그래가지고 이 특수 카메라의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흰색 내지 회색으로 나올 수 있는 손정민의 상의 모습을 검정 물체로 바꿔 놓은 겁니다. 이 일종의 사기죠. 그 다음에는 이 신의 한 수가 이렇게 조작해 놓은 동영상을 종이TV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널리 퍼뜨려야 된다 고 하면서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이런 동영상 2개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채널에서 여러 번 강조해야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다. 손정민이 추락하는 장면이 확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TV가 손정민은 추락사한 게 진실이다.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손정민 추락사를 대대적으로, 추락사한 걸 대대적으로 선전하자, 알리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3시 31분 57초에 손정민이 추락해서 사망했다, 이겁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경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2시 이전 사망설은 허구다. 절대 속지 마라. 신혜식이 이런 대놓고 이런 말을 해요. 이미 있잖아, 그죠? 이거는 열린 자세가 아니죠. 어디엔가 딱 자기들이 포커스를 맞췄죠. 맞춰가지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가짜로 몰아가죠. 그렇죠? 요런 게 바로 빨갱이 짓입니다. 진리를, 진실을 저가 판정하고 그걸 독점하고 그 진실 이외의 것을 전부 가짜로 몰아가고 처벌하고 배제하고 그러는 게 빨갱이들의 특징이거든요.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시 18분 사진은 손정민이 잠자는 거다. 1시 38분에서 2시 사이의 동영상은 사람들이 그 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SBS와 경찰 측이 주장하는 목격자의 증언은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경찰하고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것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한 3시 12분 목격자 있잖아요.
이 목격자의 증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3시 10분에 12분 목격자의 말을 신뢰하면은 손정민이 3시 12분까지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은 증거를 단방에 부정하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2시 18분 증거, 그 다음에 1시 38분에서 2시 사이에 폭행 동영상,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고 손정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 살려낼까요? 3시 31분에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3시 31분 추락사로 만들어갑니다. 증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의 4시 27분 목격자 A 비탈에서 A를 비탈에서 깨워줬다는 목격자죠, 그죠? 이 사람을 또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SBS 3시 12분 목격자를 불러낸 거는 뭐 때문입니까? 손정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불러낸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3시 31분에 죽은 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찰의 4시 27분 목격자를 왜 신뢰하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틀 전감쯤 5월 22일 날, 5월 24일 날 이제 4월 27일 4시 27분 목격자를 목격자의 증언을 신뢰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틀 전에 5월 22일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손정민 사건 경사지 목격자, 경사지에서 깨운 목격자는 가짜다. 그 SBS도 그런 보도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 SBS 취재진도 휘청했다. 그러면서 SBS 그 아래 위험한 취재, 현장에 진실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여긴 도저히 사람이 눈에 띌 수 없는 장소이다.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잘 수가 없는 장소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5월 22일까지 썸네일에 이래 달면서 그런 설명을 했던 신의 한수가 5월 24일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3시 38분에 8분까지는 손정민과 A가 같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4시 20분에는 이제 경찰을 인용해가지고, 경찰은 4시 27분에 깨웠다 그랬죠, 그죠? 근데요, 여기 신의 한수에는 그걸 7분 땡겨요. 4시 20분으로 땡겨요. 그럼 4시 20분에 깨웠다. 그래가지고 3시 38분에서 4시 20분 사이에 누가 실종된 게 됩니까? 말하자면 손정민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신의 한수에서는 잃어버린 40분이라고 아예 네이밍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손정민이 행방불명됐다는 시간 3시 38분에서 4시 27분 그걸 그죠? 그 구도에 딱 맞춰가지고 오히려 7분 앞당겨줘요. 왜? 7분 앞당겨야 그죠? 설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 4시 22분쯤에 A가 목격이 되거든요. 술 먹던 자리에서 서가지고 얼쩡거리는 모습이 목격이 돼요. 그럼 4시 27분에 깨웠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4시 20분으로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한 수가 경찰 앞잡이 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4시 27분 캔데 그래가지고는 안 맞아 들어가니까 살짝이 7분을 땡겨가지고 4시 20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40분에 손정민이 행방불명된 거로 만들어내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하면요. 여기에 40분에 초점을 맞춘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2시 18분에 사진이 피살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1시 38분에서 2시 사이에 그거는 손정민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정민을 사고사로 처리하기 위해서 요 40분으로 딱 한정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경찰보다 한 발 더 앞장서가지고 7분을 땡겨가면서 앞장선 게 신의 한 수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검증을 해봅시다. 이 설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자. 손정민이 2시 18분 사진에서부터 그 2시 18분 이후에 추락 장소로 이동은 해야 추락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손정민이 2시 18분 사진이 전봇대 뒤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옮기는 장면, 이동하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CCTV가 있어야 되겠죠. 없어요.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신혜식이 아예 진실 선언을 해요. 신혜식이 자기 말이 진실이에요. 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정민 씨가 이 나무 뒤에 누워있든 아니면 뒤척이고 있든 토론하고 있든 그건 팩트입니다. 손정민 씨가 저 전봇대 뒤쪽 나무 있는 그 근처에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건 팩트다. 이 얘기입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참나. 대단한 신통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투시를 하는 거예요. 투시. 어? 신혜식은 투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추락 물체가 회색이 아닌 검은 물체로 동영상이 나타나죠. 그죠? 그거는 사실은 검은 물체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거는 손정민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손정민이가 떨어지면 당연히 윗도리는 회색으로 나오겠죠.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카메라 요소를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를 못 낸 거, 사기를 못 친 게 있어요. 추락 속도는 사기가 안 돼요. 에? 예를 들면은 우동균을 그런 식으로 추락하도록, 그런 속도로 추락하도록 만들면 우동균 죽어요. 죽어. 그런 속도를 낼 수도 없고, 그 추락 속도가요, 인간이 낼 수 없는 속도, 비행기 속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 영상에서 그 추락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걸 0.2배속, 그러니까 4분의 1 속도로 아주 느리게 작동을 해가지고 캡처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한 50번 했는데 캡처가 안 돼요. 어쩌다가 캡처 비슷하게 됐는데 그게 그죠? 영상이 깨져버려요. 캡처도 해도 아주 흐릿한 깨진 영상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형체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실험 영상은요,
0.25 배속으로 딱 해가 보니까 딱 한 번에 캡처가 돼요. 그리고 너무나 선명해요. 깨지는 게 전혀 없어요. 봤잖아요. 여러분 아까 그 물체 봤죠? 떨어지는 물체. 새까맣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험 영상의 추락 속도는 본래 그 추락한 영상의 2분의 1은 커녕 뭐 반의 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추락 이후가 설명이 안 된다. 보세요. 그 추락했다면 중태아니면 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A가 따라 내려가가지고 건질려고 그 구하려고 했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 그 신의 한 수에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시신이 왜 강에서 발견됐는가? 그죠?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그 떨어져 가지고 있던 사람, 거기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어떻게 강으로 들어갔냐? 이걸 설명해내야 돼요. 그 설명이 없으면 이 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시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중상으로 뭡니까? 이 돌무지를 지나가지고, 돌무더기 지나가지고 그 뻘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까 그 MBC 기자 그 실험에서 다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설이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사망했다면은 강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 강에 옮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건 뭐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에 A는요. 송정민이 추락한 걸 알면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달아 해요. 손정민이 생사기로 위급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고함 지르면 쫓아올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동영상들을 보면 그 이 시간대 동영상을 보면 지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도움 요청을 해야 돼. 지가 내려가서 끌어올리려고 해도 안 되면은 당연히 도움 요청하잖아요. 끌어올리려고 했던 사람이 도움 요청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뛰어내려가 가지고 친구를 그 위급하니까 그걸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도움 요청을 하나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행동이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A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손정민은 추락해서 사망한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걸 손정민의 A의 행동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시 38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깨워도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런 말을 그죠. 이런 얘기를 그죠. 사후에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니 그렇게 친구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 뻔히 내려다 보이는 경사면에서 잠이 들었다고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그 경사면에 잠자다가 깨우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집에 가요. 그게 사람입니까? 이거는요. A의 행동 이게 다 맞다 치더라도 A의 행동을 보면요. 손정민은 추락사한 게 절대 아니다는 걸 신의 한 수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쳐서 이렇게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피살설, 요 스타튜브에서요. 스타튜브가 30일인가 1일인가 30일 1일인가 저걸 다 내렸어요. 손정민 관련 그 동영상을 다 내렸었어요. 그러다가 어제부터인가 그저께부터인가 한두 건 올려요. 근데 그 스타튜브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핵심을 짚고 그 뭡니까 변죽을 안 올려요. 핵심을 짚고 그 핵심에 관련되는 증거들을 사람들한테 슬쩍이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스타튜브 동영상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4월 25일) 오전 1시 53분 05초에 찍힌 사진입니다. 영상에서 이제 캡처한 거겠죠. 캡처를 했어요. 했는데요. A가 아니고 흰옷 입은 사람이 손정민을 패가지고 이렇게 쓰러뜨리고는 쓰러진 손정민에게 돗자리를 덮어주고 있어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한테 저걸 덮어준다는 거 그건 무슨 뜻일까? 사망했다는 걸 저 사람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A가 흰옷 입은 이 사람이 손정민이 사망한 걸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돗자리를 덮어준다는 거. 그러면 폭행 살해한 이 흰옷은 누구일까? 이게 지금 피살설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A일까? B일까? 동석자, 처음부터 손정민과 같이 했던 동석자 A일까? 아니면 나중에 합석한 합석자 B일까? 그것이 사실은 손정민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걸 판별해야 됩니다. 핵심 판별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손정민 아버지 손현과 다수 유튜버는 A에 의한 피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1시 38분에서 1시 55분 사이 흰옷 입은 사람을 A로 추정하고 그 A가 손정민을 폭행했다. 폭행했는데 1시 한 53분쯤부터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누워서 움직임이 없어. 그때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한다. 2시 18분 사진은 그런 사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사망의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손정민이 살아 움직인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시 18분 사진은 사망한 증거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에 의한 피살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흰옷 A가 손정민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 이 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철저히 증거에 기초해가지고 증거를 실사구시했죠. 그렇죠. 물론 실사구시가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예 이 날조 왜곡하지 않고 실사구시한 건 틀림없다. 그 실사구시해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사구시를 통해서 추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이 추정 과정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 38분에서 2시 사이의 동영상에서 폭행해서 사망했다. 2시 18분 사진을 보고는 사망이 재확인됐다. 근데 그 때려 죽인 흰옷은 A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검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검증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검증의 핵심이 뭐냐면은 중대자바 입은 사람하고 흰옷 입은 사람하고 같은 A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편의점에 손정민과 같이 같은 사람이 옷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중대 잠바 입고 같이 갔던 사람 하나 있고 흰옷 입고 같이 갔던 사람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중대 잠바 입은 사람하고 흰옷 입은 사람하고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 주장이 맞아요. 근데요, 이게 아닐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99%예요.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냐면은 SBS 편의점 얘기도 있지만 SBS 골든건에 그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골든건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영상들 중에 제가 특별히 주목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출연한다는 겁니다. 골든건에. 그거는 보세요. 손정민과 흰옷 입은 사람이 이 동영상이 잘 안 나온다고 화질이 구려가지고 그렇다 하는 그 영상이 있죠. 그죠? 거기에는 손정민과 흰옷이 나오죠. 근데요, 춤추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흰옷 입은 사람도 춤을 추지만은 중대잠바 입은 사람도 춤을 추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냐 아니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면밀하게 따져봤더니 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SBS 골든건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손정민, 중대잠바 입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 이렇게 등장한다. 근데 중대잠바 입은 사람이 동석자 A인 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흰옷은 뭐냐? 합석자 B라는 겁니다. 2시 18분 사진은 그 다음에요. 이 검증을 해보면은 A가요. 2시 18분 사진을 보면은 자기가 손정민을 죽여놓고 만약에 그 흰옷이 A라고 할 것 같으면은 A가 자기가 손정민을 죽여놓고는 그 옆에서
올라타기도 하고 핸드폰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옆에 눕기도 하고 이건 정말 그죠 범죄 심리상 거의 있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증오가 없다면 증오심이 없다면 근데 A가 손정민에 대한 어떤 깊은 증오심이 있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진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손정민을 죽인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시부터 2시 50분까지 같이 거기에 천연스럽게 있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에 의한 피살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저 한 사람뿐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근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6월 11일부터 11일 날 제가 올린 동영상에서 이 두 사람이 다르다 하는 걸 증명을 해요. 중대 잠바 입은 사람은 동석자 A고 흰 옷 입은 사람은 합석자 B다. 딴 사람이다 하는 걸 나름 증명을 합니다. 편의점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죠. 중대 잠바 입은 A하고 A가 등장하는 사람은 첫 번째 손정민도 등장하죠. 그죠? 두 번째는 중대 잠바 입은 A도 등장하죠. 11시 14분, 12시 45분, 1시 26분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흰옷 입은 B도 1시 31분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죠? 편의점에서 녹음된 편의점 이 점원의 직원의 녹음된 얘기 들어볼 것 같으면요. 그 사람들 술을 왜 그리 많이 샀나 그러니까 세 사람이 먹으려고 하니까 술을 그리 많이 샀지 하면서 그죠? 세 사람이 같이 여하튼 세 사람이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 세 사람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하튼 거의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팀이. 그걸 증언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BS 골든건 요게 5월 29일 날 방영된 거잖아요. 그죠? 골든건의 영상을 추적해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더라. 하나는 인물 1 손정민, 인물 2 동석자 B, 동석자 B가 아니고 합석자 B입니다. 저는 동석자를 안 가고 합석자를 합니다. 약 구별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합류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석자 A 옷하고 춤하고 전혀 달라요. 이 끈도 다르고 그 다음 춤사위도 전혀 달라요. 그 다음 여기는 병나발을 불고 있어요. 동석자 A는. 그래서 세 사람이 출연한다. 그 다음에 1시 31분에서 2시 사이에 손정민과 A가 늘 같이 다녀요. 동행을 해요. 그게 확인이 돼요. 보세요. 1시 31분에 편의점에 흰옷 입은 사람하고 손정민하고 같이 방문하죠. 그죠? 그 다음에 1시 32분에서 33분에 쿠팡 이츠 받으러 같이 가다가 무언가 바늘로 찌르는 듯 하니까 손정민이 앞에 달려가니까 흰옷 입은 B도 따라가죠. 그래가지고 쿠팡 이츠 받는 데까지 열심히 달려가죠. 그죠? 굉장히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1시 38분에서
38분에 쿠팡 이츠에서 배달받은 걸 가지고 두 사람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나옵니다. 그죠? 같이 돌아왔죠. 그 다음에 1시 38분에서 돌아와가지고 1시 38분에서 2시 사이에 이 같이 왔던 흰옷 B가 손정민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덮어줍니까? 돗자리까지 덮여주죠. 그렇죠, 그죠? 이거 흰옷 B가 하는 짓입니다. 중대잠바 입은 A가 하는 짓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해보니까 이거는 A가 범인이 아니다. B가 때려 죽인 거다. 그런 걸 제 나름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흰옷 B가 손정민을 폭행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검증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제가 검증 못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골든건 동영상을 정민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정민이 폰에 있잖아요, 그죠? 이걸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얼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춤추는 흰옷하고 춤추는 중대잠바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요것만 판별을 하면 돼요. 요걸 검증하면 범인이 딱 특정이 됩니다. 만약에 춤추는 흰옷과 춤추는 중대잠바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A가 살해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다. 중대잠바는 A고 흰옷은 B다. 그러면은 흰옷 입은 B, 합석자 B가 살해범인 겁니다. 그래서 골든건 동영상을 통해서 이 흰옷 입은 사람과 중대잠바가 동일인지 아닌지 판명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손정민 아버지 손현의 몫입니다. 저는 손정민 아버님이 이 판정을 곧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